9월 2일입니다. 5월 초. 올해 과수 농사 어떠십니까? 저는 체리를 하고 있으니까 체리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만은, 여러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힘든 한 해다. 체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리도 사실은 제 농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작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냉해를 입은 거죠. 저온 피해. 이제 다른 과수는 보니까 이럴 경우에 재해보험이 가입이 돼요. 근데 이제 체리는 아직 재배 농가가 적어서인지, 저변이 확대되지 않아서인지,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재배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작년에 개화될 때는요, 개화기에 추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도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과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순짓기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요 품종은 좀 특이해서 KGB 수형과 개시명을 복합한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품종이든 이 수형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죠. 키우다 보면 이거는 이런 수형이 맞겠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서 어떤 품종이 더 잘 된다, 이런 것도 역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목반이 필요하고 또 서로 정보 교류가 필요한 이유죠. 이렇게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만큼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적극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순지르기 적심, 올해는 시기가 빨라서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했습니다. 적심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에 있으면서 체리를 재배하는 나라 중에 장마기가 끼어 있는 일본과 더불어서 아주 특이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일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장마기가 있다 보니까 습하고 곰팡이 세균병이 많고, 그래서 이제 수관 내부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햇빛이 들어가야만 꽃눈 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에 조기 결실성 내지는 꽃눈의 생성 발달, 분화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그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모든 나무의 세력은 위로 향합니다. 그렇죠? 위로. 근데 이제 자꾸 위로만 향하다 보면 저렇게 많은 가지들이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세력을 끌어다 쓴다 그랬죠. 아래쪽에 있는 세력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꽃눈이라든지, 이런 꽃눈이라든지 또 잎눈, 이제 여기에 세력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꽃눈 털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열매가 없고 위쪽으로만 자꾸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기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제어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순지르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힘의 분배,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빠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순지르기는 꼭 필요하다. 물론 제 의견에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순지르기의 길이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 센치를 남기고 해야 되느냐? 빠를수록 짧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를수록. 늦을수록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순을 더 길게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수간이 약간 우리가 복잡한 가지를 많이 받는 KGB 수형, 이런 수형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옆에 가지하고 이렇게 서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KGB를 하더라도 바깥쪽에 나 있는 순은 또 서로 이렇게 방해가 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좀 더 길게 남겨도 되겠죠.
뭐 안쪽에는 손가락 한 뭐 2마디 정도, 바깥쪽은 뭐 10cm, 15cm를 남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기 결실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세균 감염이 잘 되는 이 고급 품종일수록 그렇죠. 고급 품종일수록 재배하기가 까다롭죠. 이런 경우는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결과지 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길게 남겨야 되겠죠. 도포제도 반드시 지금은 도포제를 바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언제 잘랐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자란다든지 할 경우에는 꽃 잎눈이 안 남을 가능성도, 요거는 봄에 전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그 순집기는, 또 순집기의 장점은 도포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매 수는 적지만 대신 또 열매의 크기는 더 크겠죠. 뭐 어찌 보면은 또 그런 또 공평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순집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런 결과지 순집기, 열매를 달고 있는 순들을 언제 집어야 되느냐, 요거는 지금 아직 안 집고 있죠. 왜? 열매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집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은 그리 드리지만은 좀 저도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열매를 달고 있을 때 순집기를 함으로써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가 늘 염려하는 낙과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높아심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천천히 건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요거는 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이런 부분을 또 해버렸어요. 결과지 전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종도 마찬가지죠. 내 지역에 맞는 품종, 어떤 게 잘 자라는지, 또 내 지역에서 순집기는 언제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장목판끼리 그런 정보 교환이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품종은 또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열렸습니다. 오히려 가다 착과되어 있던 품종들은 원래 또 약간 적절하게 열린 그런 또 측면도 없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좀 덜 열렸습니다. 이건 또 고사하고 있는 가지다, 그죠? 이런 가지들이 생겨납니다. 죽는 나무도 생겨나고. 아니, 사람도 죽는데 나무가 안 죽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막 나무가 죽으면은, 당연하죠, 그거는. 이런 품종은 또, 이런 품종은,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입니다. 요 열매, 작년에 요 부위에 열매가 열고 있었겠죠. 지금 여기 기부에 달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낙과를 염려해서 순집기를 늦췄다가 멀찍이, 왜냐하면 순이 쫙 빠져나왔으니까 늦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작용이죠. 요런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런 간격이 길어져서 결실이 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이게 이제 또 결과지 전정이 아니고 순집기를 늦게 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품종들은 참 잘 열리는 것 같아요. 첼란입니다. 첼란. 우리 수분수로 사용하는 첼란입니다. 요거는 3일두에다가 제가 호접을 해가지고 초창기에 열매 검정을 했던 방식입니다. 버건디 펄인데 뭐 3, 4년 차 유목기에는 낙과가 좀 많은 품종이지만 버건디나 해보니까 5년, 6년 차 넘어가면 이렇게 잘 열립니다. 어느 품종이든
뭐 올해처럼 이렇게 자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은 대부분은 연차가 차면 6년차가 넘어가면은 뭐 대체로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품종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품종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색 계열의 중생종인데 하여튼 품종 검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년차 나무죠. 2년차. 작년 봄에 심어 가지고 올해 커팅을 했죠. 그래서 이쑤시개 꽂아 가지고 이렇게 좀 유인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요거는 한 6월달 돼서 깔끔하게 잘라내고 도포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2년차. 멀쩡하던 나무가 4년차인데요. 요런 저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제초제를 잘못 쳤을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체리에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발현됐을 때도 이랬는데 4년차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올라가면 기온이. 5월 초 경북 동해안에 체리 뭐라고 할까요, 현황을 보여드리고, 4년차 와 저기 정말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요 흡집을 하고 있죠. 에보니펄인데요. 4년차 에보니펄은 그 노린재에 제가 크레졸 비누액을 달아 가지고 조금처럼 보기 힘든데 지금 노린재가 붙어 가지고 흡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년차 그 에보니펄은요 이렇게 낙과가 많습니다. 버건디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유목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5년차 넘어가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은 줄어들지만은 여튼 뭐 이렇게 낙과된다고 걱정하시는 또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3, 4년 차는 아직 유목입니다. 그래서 또 얘들은 열매가 좋은 대신에 본격적인 결실은 한 1년 정도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좀 늦는 것 같아요. 여튼 노린재가 거의 없는데 지금 한 녀석이 보입니다.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레졸 비누액 사용법입니다. 생수병을 걸어 놓고 요 창문을 생수병에다가 앞 창문을 내어서 약국에 가면 3,000원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그래서 크레졸 비누액을 한 10백으로 이렇게 물과 혼합해서 여기다가 채워주면 됩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요즘 그 노린재 농장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저녁마다 이 노린재 잡는다고 이 저녁 시간에 휴식이 없는데 요즘은 아주 저녁을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효과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유기농 자재면서 돈도 많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지기가 빠진 곳이 많은데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죠. 또 계속 또 순이 자라나니까 막 틈나실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년차 에보니펄인데요. 이렇게 낙과가 많습니다. 낙과가 많아요. 이 정도 크기는 열매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낙과죠. 아마 이 정도는 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고급 품종일수록 재배는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낙과되고 이러면은 마음 아프죠. 요거는 이제 유색 계열인데, 이렇게 유색 계열이 좀 재배가 쉬운 것도 있죠.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색 계열을 선호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다 보니까 또 자색 계열이죠. 재배는 까다롭죠. 이것도 블랙스타라고 하는 올해 확실히 이 수정의 양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덩덩 비었습니다. 제 농장에서 가장 먼저 익는 5월 말에 익는 이제 이런 조생입니다. 뭐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뭐 실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또 뭐
알이 많이 굵어지겠죠.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체리 시식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남 없이 잘 열리는 블랙펄입니다. 참 잘 열리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쌈바라는 품종인데요. 확실히 올해 결실량은 줄었죠. 보십시오. 냉이 피어가 흙꽃이 많습니다. 여튼 올해 참 체리도 뭐든 과수농사하기 힘든 한 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순집기는 하실 것 같으면 5월 중순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내년 결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5월 초에 경북 동해안 체리 작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